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4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인플레 우려 속에 사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달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 이 테이퍼링 시행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정수 의원님이 어제 짚어주신 것처럼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61% 상승한 3,14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2% 상승한 1,03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네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소비주들 뭐 장난 아니죠. 하나투어 8% 올라가고요. 참 좋은 여행 5% 넘게 올라가고요. 저쪽에 소비주, 여행주, 호텔, 카지노 이쪽 관련주들 3에서 8%, 뭐 아까는 9%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쪽에는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많은 증권사, 많은 뭐 경제 채널 이런 데에서 시장을 좋게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좋게 얘기하는 게 박스권이다. 저도 박스권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빠질 것이다. 현금화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떨어지질 않아요. 유럽 시장도 잘 안 떨어집니다. 뭐 폭락이 나와야 우리나라 좀 떨어질 텐데 거기다가 지금 니케이 시장은 이제 신고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거기다 중국 시장도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지질 않습니다. 좀 이따가도 뭐 중국 시장 개장이 되겠지만 쉽게 그렇게 폭락하거나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억울한 시장이었고 어제까지도 꾹꾹 눌러놓는 시장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 폭등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수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어요. 0.55%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0.45% 정도 올라갔었는데 어제는 이런 체감이 아니었죠. 바로 순환매가 나와서 그래요. 순환매가 나오니까 지금 원익큐브도 지금 한 방에 그냥 17% 올라가 버리죠. 바닥에 있는 애들이 한 방에 올라가죠. 만약에 추석 이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을 따라가겠다, 미국 시장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한 열흘에서 딱 20일 정도, 20일이면 한 달이거든요. 20일 동안만 상승을 해주면, 오늘처럼만 상승해주면 여러분들도 중국 지수처럼 니케이 지수처럼 여러분들도 100% 수익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서 한 달 전에 공략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 계좌 100% 정도 수익 났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간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만 움직여주면 일본 시장의 절반만 움직였었어도 원희홀딩스, 원희큐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30%, 50%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안 가니까. 일부러 꽉꽉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오늘 조금만 움직이니까 종목들이 폭발을 하죠. 그리고 이 흐름이 저는 위드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호재 뉴스를 경제 회복과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소비주들의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어제 기사에 보면 어제까지가 63.9% 1차 접종자 퍼센티지가 63.9%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1%에서 2% 정도가 달성이 계속 된다 그래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근데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1%만 따져도 그래서 추석 전에
이번 주에 70%를 달성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70% 달성하면 좋은 거고 뭐 안 하면 어때요? 추석 이후에서 하면 되죠. 결국은 70%는 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0%로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소비주들이라든지 위드 코로나 상황이 나오면서 지수는 그 건덕지를 잡고 어떻게 돼요? 그 핑계를 가지고 지수는 올라갈 수가 있죠.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경기 민감주서부터 해서 소비주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도 모양 잡고 있고 철강주들도 모양 잡고 있는데 얘네들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쪽을 추천하지 않죠.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추석 이후에서는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경기 민감주 다시 움직일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걔네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IT주들도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IT주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쪽 섹터를 좋게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소비주들을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움직여야 될 게 백화점, 항공주, 그다음에 카지노, 여행 관련주. 그래서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떠 있어요. 떠 있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안 빠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가요. 그래서 이쪽 애들이 강하게 계속 치고 움직이게 되면 못 간 애들, 바닥에 있는 애들 뭐냐면은 영화 관련주,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도 못 간 애들이에요. 영화, 카지노, 그다음에 그 엔터주들. 이쪽 애들은 백화점이라든지 여행 관련주에 비하면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과 떠 있는 애들 둘 다 가는데 먼저는 떠 있는 애들이 먼저 가요. 왜냐면 지금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 있는 애들이 먼저 가고 순환매들이 나중에 따라갈 건데 그 위드 코로나 그 시대가 10월 말서부터 해서 11월 달에서 이슈가 있다고 하면 10월 달서부터는 봐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10월 달이 금방 오죠. 왜냐면은 추석 지나면 금방 오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분위기도 좋고 종목들도 반등도 잘 나와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은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드 코로나를 계속 준비를 하세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 소비주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의 섹터들은 일단은 소비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하고 건설주, 철강주하고 IT 섹터들인데 IT가 3순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 때가 많이 타가지고 저쪽 철강주들하고 건설주들이. 근데 저는 지금 추천을 안 하죠. 왜냐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먼저 소비주들이 움직이고 나서 지수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뒤에 얘기는 거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바닥 권역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쪽 관련주들 낙폭과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석 전에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종목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바닥주들은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익큐브도 콱 올라가고 수익이 났다라고 막 지금 노란 톡방에서 지금 막 수익 났다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또 싸게 사고 이런 매매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준비하자 소비주, 건설주, 철강주, IT sek터까지 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9월 6일에 편입된 성우 하이텍 매수가가 6,280원이었죠. 수익률 무려 8.8%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7일 초록뱀 미디어 오늘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9월 8일 편입된 SM 라이프 디자인 매수가가 3,150원, 네, 수익률이 5.4%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제 편입이 됐었던 종목이죠. 9월 9일 편입된 IHQ는 매수가가 1,655원이었고요. 그리고 9월 10일 편입된 IHQ, 네, 1,550원. 네, 수익률은 3.5%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어제 편입된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매수가는 3,120원이었고요. 수익률은 0.8%입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62.6%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육 종목은 IHQ입니다. 바닥주죠. 바닥주고 지금 초록뱀 미디어하고 키스트가 3%, 4%. 초록뱀 미디어 지금 4% 올라가고 있고요. 키스트도 아까 좀 전에 3% 정도 올라갔는데 그럼 당연히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이브라든지 다 올라왔어요. 최근에 엔터주들 왜 미끄러든지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중국에서 규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먼저 우리나라 시장 막 빠졌는데 오히려 중국 시장은 아무 영향 없이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해석하기를 지금 얘네들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주가를 좀 싸게 사기 위해서 한번 흔들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날 흔드는 날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종목들을 오히려 받아버리라 그랬죠. 매수하라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그리고 계속 그 얘기한 이후에서 봐봐요. 여행주도 안 빠지잖아요. 모두 투어, 노랑풍선 7%, 8%, 9% 하나 투어 날아다니는 거 보면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게 맞고 그럼 그게 그렇게 되면은 영화 관련주들도 움직일 거고 CJCJV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또 순환매가 또 나오는 시장이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지금은 IHQ 같은 종목이 제일 유리한데 원래는 오늘 그 국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주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차별화장이고 약간 대중주보다는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을 주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장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원익큐브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장과 이런 분위기에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이면서 바닥주들을 공략을 해주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이번 주 금요일 전에서는 한 번은 움직여야 돼요.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IHQ도 마찬가지고 초록뱀 미디어는 걱정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벌써 강세로 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떨어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물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는 알아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어쨌든 뭐 하이브도 잘 움직이고 SM도 오늘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엔터주들도 흐름이 좋고 뭐 영화 관련주들도 좋고 다 좋아서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 이거 이틀 전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5.4%의 수익을 달성을 했었고 근데 다시 빠져가지고 어제 3,120원에 공략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다시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다시 3,145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3,080원 내려와서 손실로 지금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SM이 이거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인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쭉 흔들어 놓고 아래 꼬리 달아 놓고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에서 12%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날 하이브도 그랬고 SM도 그랬고 그때 악재가 터지면서 마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뭐 카카오처럼 네이버처럼 떨어질 것처럼 얘기는 됐지만 제가 얘기했죠. 중국에다 매출 비중이 6%밖에 되질 않습니다. 음반 매출 비중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질 않아요.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서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과 일본 이쪽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동남아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뭐 다른 세계 각국으로 이제 매출 비중들이 지금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으로 안 가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쪽에다 팔아도 매출에 대한 큰 타격은 없다라는 게 미래에셋 증권의 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규제로 인해서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리고 규제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아이돌의 그 위상이 점점 커지니까 시진핑이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적당선이지 그거를 뭐 아주 강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무마되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게 되면은 중국으로 안 가면 된다니까요. 중국으로 안 가고 인도로 가든가 중동으로 가든가 호주로 가든가 유럽으로 가든가 미국으로 가든가 콘서트 그쪽에 열면 되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콘서트 한번 돌면 어마어마한 돈들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이제 일본도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개가 되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한 1년 동안은 그 이슈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게 뭐 한 달 만에 10번을 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막 여기 돌고 저기 돌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수익들이 쌓이고 그다음에 그런 데 기대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한류라는 부분들이 점점 전 세계가 예전에는 동남아에서 많이 유명했다가 일부 유럽에서 유명했다가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다 알아주는 그런 이제 한류의 그 시대가 지금 열린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쪽 소비주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하이브도 그렇고 얘네들이 바닥주들이 아니거든요. 하이브, SM, YG엔터 바닥주는 아닌데 매수 주체들이 아직 팔지를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던지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SM은 여기서 만들어 놓고 공연 재개 기대감으로 다시 이쪽으로 들어주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주게 되면 SM, CNC도 움직이겠지만 SM, CNC는 지금 고점이 그냥 떠 있어요. 그냥 떠 있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하나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원익큐브 바닥에 있다가 한 방에 이렇게 17%, 20% 움직이죠. 이게 위드 코로나 이슈만 붙어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소비주들은 너무 어렵지 않은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 추석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천히 저는 수렴형으로 봅니다. 수렴형으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급락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다가 추석 이후가 지나게 되면 이미 추석 때 되면은 이미 벌써 그 1차 접종자가 70% 된다. 조만간에 이제 80% 갈 거다. 거기 맞춰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정부가 발표할 수 있다. 이 얘기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소비주들이 쾅 하고 움직이면서 얘네들도 움직이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 움직일 거고요. 철강주 움직일 거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인프라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소비주들도 움직일 거고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되면 낙폭과대 종목들은 싹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익큐브 보시면 돼요. 갈 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SM 라이프 디자인도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빠질 이유가 있어요, 빠지지.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다 보면 원익큐브도 갖고 있던 사람들 어땠어요? 야씨 무슨 종목이 이렇게 안 움직이냐 맨날 빠지기만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거 좀 버려야 되나 고민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낙폭과대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움직일 때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 아까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다시 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원익큐브죠. 이거 표적 종목 줬던 거 팔았다가 다시 사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팔고 나서 내일도 날아가고 모레도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원래 낙폭과대들이 한번 불 붙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낙폭과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그 매력이죠. 물리면은 시장이 무너지죠. 시장이 무너지면 바닥주들도 던져야 돼요. 시장이 무너지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5% 빠지거나 일본 시장이 마이너스 5% 빠지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힘을 못 쓴다. 그때에서는 손실이 작은 것들을 손절을 하든 어느 정도 현금화가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안 나오면 미국 시장 마이너스 5%안 빠지고 중국, 일본 마이너스 5% 빠질 생각이 없는데 뭐하러 던지냐. 바닥에 있는 거 갖고 있으면 알아서 움직일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그런 현상이 안 나오면 갈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SM 라이프 디자인도 갈 때가 되면 가니까 한번 갖고 있어 보세요.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앞에 거래량 봐봐요, 지금. 누가 들어와서 지금 숨어 있어요. 세력들이 숨어 있는데 이게 갈 때가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평 하고 위로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락도 거래 없을 때는 진짜 안 움직이죠. 근데 어느덧 2,500원을 주면서 10% 이상 수익을 주듯이 똑같아요. 바닥에 있다가 움직일 때가 되면 움직이는 그런 이제 바닥주 중에 하나인 SM 라이프 디자인 괜찮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인 IHQ. 자, IHQ. 이제 거의 이중바닥형을 거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키스트하고 초록뱀하고 계속 3인방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키스트도 지금 이중바닥형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오늘 양봉이 하나 떴습니다. 장중에 지금 3.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현재는 2.6%. 좋은 모양이 나왔고요. 매수의 양봉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오늘 공략해도 될 만한 지금 종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좀 더 실려야 되는 거고. 자, 초록뱀 미디어. 자, 바로 한 번에 바로 들어주죠. 4%대 강세. 이거는 지금 기관들이 물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렇게 물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개인들은 물량이 많지를 않고 지금 오늘 초록뱀 미디어 이상하게 22만 주를 들어오는데 뭐 좋죠. 뭐 많이 들어오면. 밑에 보면은 기관들이 지금 금융투자와 함께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매도를 한 모양이고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데 차트가 바닥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바닥인데
이 작년에 1,5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수익을 100% 이상 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갑자기 기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뻔하죠 뭐.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이쪽에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움직이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건데 이게 돌파를 하고 이게 돌파가 되고 이렇게 갈 겁니다.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드라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드라마들 다 얘네들이 다 만들어요. 초록뱀, 키이스트, 그다음에 IHQ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명작들 얘네들이 다 만드는데 전 장기적으로 해서 좋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흐름들이 좋아서 그래서 IHQ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전에서도 뭐 1,655원에도 추천하고 1,555원에도 추천하고 뭐 그랬는데 오늘 일단 2.8% 쫓아가지는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갖고 있을 테니까 1,600원 이하에서 1,600원에서 뭐 이거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1,650원에 사서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1,550원에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미 벌써 앞전에 2번이나 많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추천한 종목 있죠.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 내기가 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자주 얘기했던 종목들이 나중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후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8번, 올해 11번 추천을 했죠. 왜 11번을 추천했을까요? 추천하자마자 바로 100% 올라갔으면 2번밖에 추천 안 했을 겁니다. 만만하니까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후성을 19번 추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후성은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을 괴롭혔다는 얘기죠.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바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갔어요? 300%를 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저는 IHQ를 이렇게 바닥에 계속 있으면 이거 올해에서 10번, 20번 계속 추천할 거예요. 바닥에 있으면. 만약에 근데 얘가 20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자주 추천하는 거고 떠 있으면 추천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났는데 한 번, 두 번밖에 추천 안 한 종목이 있고 수익이 많이 났는데 10번, 20번 추천한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안 듣고 안 움직였다 그러면은 많이 추천하는 거고요. 바로 추천하자마자 바로 날아가 버리게 되면 몇 번 추천하지 않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기억 속에는 많이 추천한 종목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후성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후성처럼 만약에 안 가면 계속 추천할 겁니다. 왜냐면 전 엔터주를 분명히 이쪽이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잘 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순환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표적 종목 IHQ였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엔터주 봐야 한다 강조해주고 계시죠. 바닥에 있는 종목 IHQ인데요. 매수가는 1,600원 이하에서 공략해보자. 쫓아가지 말자 말씀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레스. 어떤 거요? 메타레스. 메타레스? 네. 메타랩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880원에 50%. 이거 한 3년 넘었어요. 3년 넘으셨어요? 그냥 갖고 가는데 지금. 많이 빠졌네. 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뭐 개인 생활용품, 섬유, 의복 아마 의류 관련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름은 메타랩스 해갖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쪽 관련주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실적 부분을 보고 있는데 실적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계속 적자 지속에 있고요. 뭐 적자 지속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겠죠. 3년 전이면은 2,888원. 100%가 올라가도 본전인데 본전이 안 되는데 일단은 보유는 뭐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건 좋은데 일단 1,400원대 올라오면은 그때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00원. 네, 그쪽은 갈 거예요. 가긴 가는데 여기로 올라올 때 지금 거래량 패턴은 괜찮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 많이 빠진 거고 실적 예가만이 좋았다면 지금 5,000원에 가 있겠죠.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고 떨어진 거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반등을 주면서 1,400원, 1,500원, 1,600원 올라가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원체 오래돼서. 그래서 이거는 1,400원대 올라올 때 이게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져가 보시고 이게 바닥주들이 한번 작전하는 애들이 달라붙어 갖고 땡겨 올리게 되면 뭐 2,000원이 아니라 뭐 3,000원도 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해요. 지금 거래량을 패턴을 봐서는 그래도 누가 이 싼 주식을 이 시가총액 700억밖에 안 돼서 싼 주식을 작전을 하려고 매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조금 애매합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전만 오면 얼른 팔아야 되겠는데 이거 영 안 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올라오면 좋죠. 근데 이제 2,200원이면은 100%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글쎄. 이제 빨리는 안 올라올 거고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길게 보면은 2,000원도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 1,400원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는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현재로서는 좀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야겠네요. 뭐 그냥. 기다려야죠 뭐. 예,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대한항공을 샀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확 떨어졌는데 이제 많이 올라와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혹시 TV 키셨으면 소리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소리는 완전히 줄였어요. 완전히 줄이셨어요? 자, 그러면 네네. 델타 변이 때문에 확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 작년 얘기 아니에요? 올해? 작년은 아니고 제가 한번 29,000원에 샀다가 35,000원에 팔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길래 이제 얼추 이제 코로나 끝났나 보다 하고 막 사람들이 4만 원까지 갈 거라 그랬어요. 자, 매수가격하고 그냥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20%고요. 33,800원이요. 33,800원이요. 33,800원. 예. 좀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이 커갖고. 자, 일단은 네. 지금 뭐 델타, 감마, 뭐 이오타, 뭐 베타, 알파, 뮤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네.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네. mRNA 백신이 네. 그런 변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계도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때 이게 변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옮길 때마다 변이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변이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이를 한대. 뭔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상태에서 조금씩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생로병사에 나오는 거기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으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mRNA 백신이 그래서 그게 그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변이가 될 때마다 그 부분을 바로 대처해서 백신을 바로 빠르게 내놓을 수 있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올 때 흔들게 되면 오히려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서는 우리나라 지금 70%대로 이제 이번 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차 접종이 완료가. 그러면은 그때 이슈를 받아가지고 수익으로도 돌 거니까 가져가시고 35,000원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35,0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때 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자를까 그러니까 해갖고요. 지금 불안해서 지금 델타 변이 뮤 바이러스 나왔다 그래갖고 지금 겁이 나셔갖고 팔까 말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또 추석도 아니에요.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곧 괜찮아요? 70% 이제 달성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집단 면역으로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공존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네. 그때 팔아야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자, 매수 가격과 비중은 87,310원. 87,000원대면은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사셨겠네요. 근데 물타기 하신 거 보니까 아마 고점에 샀다가 물타기 하다가 가격이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비중은 25%. 조금 더 바닥을 다져야 돼요. 그리고 바닥이 다져지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직 그러니까 많이 충분히 빠지기는 했는데 뭐 정말로 많이 빠지면 여기죠. 뭐 전저점 자리. 정말로 많이 빠지면 이 자리인데 근데 이 자리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고요. 55,000원까지는 안 내려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그 저점이 어디냐?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게 되면은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기술적 분석 따지면 하락의 한자로 떨어지게 되면 55,000원으로 내려와요. 6만 원이나. 근데 거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서부터 해서 한 65,000원 사이에선 바닥을 찍을 것 같거든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정도서부터는 오히려 이거를 째려보고 있다가 바닥을 치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추석 이후에서 째려보고 있다가 바닥을 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지금은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되고 10월 달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인 PJ메탈. 아유, 많이 올라왔네. 자,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 잘 안 떨어지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매수 가격과 비중 7,720원에 10%. 떠 있는 걸 사면은 당연히 물리죠. 이거 손절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7,700원 사지 말았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공략하지 마세요. 이거 왜 떠 있는데 공략을 해요? 떠 있기 전에 여기서 공략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은 쉽죠,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비트에 사야 된다고. 그래서 IHQ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HQ도 여기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나중에 이게 1로 2,800원 가면 제가 사라고 얘기하겠어요? 후성도 마찬가지죠. 후성도 지금 이제 사라고 얘기 안 하죠. 밑에 있을 때 10,000원 이하에서 쌀 때 사라 그러죠. 그 주식은 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있을 때 그때에서 바닥에서 사야 돼요.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원익큐브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잖아요. 이거 원익큐브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내일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들 그러겠지. 아,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나중에 5,500원 가서 쫓아가는 사람도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쫓아다니지 말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불나방처럼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살 때에서는 바닥에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PJ메탈을 위에서 잘못 샀다. 그럼 잘못 산 거는 잘못 산 거고 그럼 떨어지면 바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벌써 어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오늘도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안 하면은 6,500원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 거 이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6,500원으로 반등 주게 되면 거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원화성요. 대원화성. 3,680원. 얼마요? 3,680원에 20%. 4,680원이요? 3,000. 아, 3,680원. 예. 요거는 뭐 매매 패턴으로는 괜찮네요, 모양이. 계속 뭐 빠지다가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언제 사셨어요? 이거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이나 됐다고요? 예. 일주일 전이면 추가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아, 7일 날 맞네, 샀네. 맞네. 예. 근데 매수 타이밍이 조금 고점에서 예. 그 단기 대응을 안 하시네 보니까. 거기서 여기 보면은 금요일 날에 음봉 떨어졌으면 한번 손절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예. 뭐 어쨌든 자 일단은 싸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차트 패턴을 보면 여기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한 거에 따른 이제 조정이 들어온 거고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3,200원과 3,000원이 강력한 지지예요. 그리고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돼요. 예. 아셨죠? 예. 더 하셔도 돼요. 밀리면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지금은 안 밀리고 반등 주고 있으니까 그냥 냅두세요. 냅뒀다가
한번 다시 튀고 올라오게 되면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좀 하시고 이것도 그 지금 차별화 시장에서 강한 패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바닥에 있는 순환매로 공략을 할 거니까 원익큐브처럼 바닥에 있는 애들을 순환매로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떠 있는 애들로 공략을 할 거냐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게 되는데 초보자들은 당연히 안전한 쪽으로 공략하는 게 유리하고요. 예. 선수들은 대원화성처럼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수익이 나면 이것만 잘 지키면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그게 이제 팔았는데 더 움직일 것 같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절반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절반 정도를 사고 팔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래량 패턴 괜찮고요. 여전히 차별화 시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또 튀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수익 날 때만 잘 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월덱스요. 월덱스. 25,000원에 15%요. 비중은 25%시고 매수 가격은요? 25,000원. 25,000원. 네. 비중이 20%시고 25,000원이시고 비중 15%로 하셨나요? 네, 15%. 아, 15%. 일단은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래도 없고 조금 좀 더디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가져가 보시고 25,000원 올라오면 일단 팔으셔야 돼요. 올라올 수는 있으니까 여기서 뭐 저점이 깨지면서 쿡 하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유만 하시고 조금만 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게 되게 유리한 패턴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25,000원 근처에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중 바닥형 패턴이니까. 그래서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천당제약. 삼천당 제약.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59,206원, 25.5%. 25.5%. 뭐 정확하게 25.5%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25%라고 하면 그게 그거죠, 뭐. 자, 네. 어쨌든 지금 고생을 조금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은 여기 보면 장대음봉 하나 지금 박힌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6만 원으로 가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이것만 없었어도 되는데 어쨌든 수익이 나면은 파실 거죠? 네네, 그래요. 파주셔야 돼요. 반등 나오면. 근데 네. 지금 시장의 모든 이슈들과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뭐 어디로 몰린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은근슬쩍 오늘 소비주들이 강해요. 근데 이 소비주들이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 삼천당 제약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삼천당 제약이 아니고 삼천당 소비주였다. 그랬으면 얘가 6만 원을 가야 되는데 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삼천당 여행, 아니면 삼천당 항공 뭐 이랬으면은 얘는 6만 원을 갑니다. 이해되셨죠? 네네. 근데 지금 섹터가 지금 제약주들인데 제약주들은 오히려 막 뮤바이러스가 막 난리를 치고 거기에 대한 뭐 효과 치료제를 뭐 지금 뭐 임상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약주들이 지금까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작전주들만 움직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움직임이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왜냐면 여기가 다중바닥형 저점을 지금 많이 찍어놓은 상태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질 것 같고 반등 나오면 딱 6만 원 정도. 근데 속도는 그렇게 빠를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소비주들은 바로바로 움직일 것 같아요. 추석 지나면 바로 움직일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조금 답답함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6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고 들어주면은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지나서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아, 예를 들어서 배가 여기서 출발해서 절로 가고 있는 상태면 한 5분 뒤면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배가 멈춰 있으면 제가 언제 출발하지?
한 달 뒤에 출발할지 2달 뒤에 뭐 시동이 걸려야 움직일 텐데 그런 느낌이에요. 네. 배가 시동을 안 걸어놨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고 봐야 되고 어쨌든 가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시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제가 체크해 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올라오면은 잘 팔아주시라는 것밖에 지금 해드릴 얘기가 없네요. 네네. 그러면 손절은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이 무너진 장이 아니라서 손절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IHQ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600원 이하에서 잡아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3.18% 상승한 1,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터주주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여전히 빨간불 잘 켜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조선주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시장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현재 0.82% 상승한 3,15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8% 상승하면서 1,03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여러분들 아마 숨 막혀서 아마 죽을 뻔했을 겁니다. 하도 안 움직여 답답해갖고,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움직이니까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이죠? 이런 식으로 한 20일만 움직이면 여러분들도 100% 정도 수익이 나올 텐데 참 그게 좀 안타까워요. 추석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추석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계속 반등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자, 한번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에 비해서 왜 오늘의 체감이 좋으냐? 바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오면 당연히 종목들이 반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올라가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 게 없어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모든 방송사에서 시장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건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항상 뒤통수를 치거든요. 다들 안 좋게 얘기하니까 거꾸로 얘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모두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마저도 시장이 추석 전에는 빠진다 생각을 하고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인들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은 가거든요. 중간 이상은 가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기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추석 이후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를 당연히 할 거고 3,300도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니 뭐 일본 시장하고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뭐 경제가 더 좋기를 합니까? 뭐가 더 좋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더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네들은 말도 안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 니케이 지수 그동안도 아주 12% 폭등이에요. 얘네들은 강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폭등이에요. 2주 동안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는데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요. 그럼 얘네들이 왜 강하게 움직이느냐? 이 고점을 돌파하고 얘네들도 아주 그냥 날아다니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니케이 지수도. 자, 그럼 중국 지수. 이거 지금 30분 지연이라서 안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중국 지수도 급락 없이 양호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컴퓨터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이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자, 중국 지수가 지금 니케이 지수는 당연히 0.7% 올라가고 있고 조금 빠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0.15%인데 뭐 저 정도는 뭐 애교 수준이니까. 어차피 흔들려도 크게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은 여기를 돌파를 하면 눌리더라도 눌림목이 작게 되고 그리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중국은 여유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시장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이따 공개 방송에도 얘기합시다. 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빠져도 더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이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중국 시장은 조금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장이고 일본 시장은 계속 치고 가야 돼요. 미국 시장도 절대 폭락이 나와서는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시장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뭐 두산 같은 애들도 잘 움직이죠. 뭐 대형주들도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투어 지금 9.5% 올라갑니다. 오늘 거래 실리는 거 보여요?
자, 하나투어 무슨 종목이에요? 여행 관련주 쪽이죠. 지금 뮤 바이러스부터 해서 지금 델타 변이 난리 쳐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으로 단다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얘네 바닥주도 아니에요. 이미 바닥에서 올해 연고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9%가 급등 나오면서 거래가 실립니다. 이거 개인들이 이거 살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나오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서 못 건드립니다. 근데 지금 벌써 움직이죠. 세력들은 위드 코로나로 갈 거라는 걸 이미 벌써 감을 잡고 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투어만 가면은 뭐 얘만 움직이는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노랑풍선부터 해가지고 오늘 영화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강세가 아니에요. 노랑풍선 15% 급등 나오고 있고 티웨이 항공도 지금 6% 강세 보여주고 있고 아까 대한항공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그리고 지금 뭐 건설 섹터들도 움직이고 지금 현대미포조도 잘 움직이네. 5% 움직이고 이게 지금 벌써부터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두 투어도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6% 강세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여행 관련주, 백화점, 그다음에 카지노, 뭐 GKL도 흐름 양호하죠. 2%대 2.5%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거래 실리면 아마 넘어갈걸요. GKL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CJCGV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수급.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주,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소비주들 수급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다들 대부분 물량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물량들이 매수가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쪽은 갈 거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IHQ, 키스트, 초록뱀 미디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양호하고 좋다라는 거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도와주세요. 네네. 백산이요. 백산.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120원에 10%예요. 근데 걱정이 돼요. 9,120원에 비중은 10%. 네. 이거는 뭐 수익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래요? 수익으로는 돌아설 건데 일단은 수익이 나면은 9,300원대에서는 절반은 파셔야 되고 아, 9,300원이요? 그것뿐이 안 가요? 거래가 없어요, 지금. 거래가 많이 실렸으면은 더 크게 더 많이 보면 되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아이고. 거래가 없기 제가 때문에 그걸 전에 한번 높은 데서 샀다가 조금 먹고 나왔는데 계속 보니까 이게 바닥으로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내려왔어. 많이 내려와서 지금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이 나와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16,000원까지 간다고 어디서 그래가지고 16,000원 가려면 지수가 3,000, 한 700, 800은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고 샀는데 그냥 빠져요. 무슨 그게 정치 뭐 그 사람 주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어쨌든 자기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재미없게 좀 떨어졌던 건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는 네네. 9,300원이고 2차는 10,000원인데 거래가 실리면 10,000원까지 볼 수가 있고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9,300원까지 정도에서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 유무를 보면서 9,3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상담을 주시면 제가 한번 거래량 보면서 10,000원까지 봐도 되는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아침 9시서부터 지금 1시간 36분, 그렇죠? 1시간 36분 지났죠? 10시 36분이니까 1시간 36분이 지남에도 종목들이 지금 힘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지금 노랑풍선이 17%, 하나투어가 10% 더 강하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다 팔라 그러죠? 팔았다가 더 날아갈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잘 보시라 그랬어요. 오히려 사야 되는 거지 던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 가볼 테니까 그때 많이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뭐 건덕지가 필요할 텐데 하나밖에 없죠, 뭐. 위드 코로나. 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에 맞춰가지고 종목들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슈 잘 준비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나고요.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